멤버십 조직의 확장 없이 일어나는 매출은 의미가 없다. 어? 의미가 없다.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윈터 스폰서 컴피티션이 있는 이유가 이 웹소설 선생님 마케팅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왜? 3, 4, 5, 6은 올라가는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 불 때 연 띄우고 물 들어올 때 노저란 말이 있는 것처럼 3, 4, 5, 6에 1월달, 2월달에 스폰서 컴피티션 기간을 딱 만들어 놓은 이유가 결국 멤버십 조직 확장을 하라는 얘기예요. 맞죠? 멤버십 조직 확장. 그럼 1월달, 2월달에 멤버십 조직 확장을 즉 신규 후원들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만든다는 말의 의미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즉 리크루팅, 신규 후원 이러한 부분 멤버 조직 확장이 일어나야 자기 미래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의 미래가. 그래서 이번 2월 달은 특히나 스포츠 컴피티션의 마감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제 정회원방에 올렸나요? 이런 얘기 말씀드렸죠. 이번 달은 최소 2명에서 4명 정도 신규 후원을 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2명 정도의 뭐 100포인트 이상의 회원이 있지만 오토십 2명, 매니저 2명 이 정도 목표 설정을 하고선 2월 달에 좀 집중을 더해서 좀 몰입했으면 좋겠다. 2월 달에 지금 말한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3, 4, 5, 6은 해피하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2월 달은 모든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산하의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지금 이번 달에는 저도 파트너 사장님 후원보다 저 개인의 신규 후원에 더 집중할 거예요. 집중할 거고. 지금 이번 달은요, 전부 다 각자들이 모든, 어, 저희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들의 신규 후원에 좀 집중해야 되는 달이 이번 달이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파트너 사람들의 어떤 그 신규 후원이 있으면, 신규 뭐 리크루팅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을 하겠지만, 이번 달은 특히나 자신의 신규 후원뿐만 아니라 파트너 사람들이 신규 후원에 좀 집중해야 되는 날이 2월 달이다. 음? 그러한 멤버십 주식 확장이 일어나면서 전달 대비 좀 플러스의 매출을 만든다라면 2라운드 사업을 좀 쉽게 갈 수 있다. 근데 이게 2월 달에 이루어지지 않고 3월 뒤늦게 이루어지면요. 그 좋은 기회를, 이거예요. 바람 불 때 연 달려야 되는데, 바람 부는데 연 만들고 있어. 어? 그러니까 그 기회를 최대한 못 살리는 거라고. 못 살리는 거라고. 저도 솔직히 지금, 오늘도 이번 달 내가 신규 후원할 사람 명단 다 뽑으면서, 이번 달에, 저는 왜 그러면, 이번 달에 6명 해야 돼요. 6명. 응? 근데, 저 오늘 1명 했어. 그 5명만 더 하면 되는데, 이번 달 6명, 이번 달에, 오늘 저 오토집행을 1명 했거든요? 그러니까 5명 더 해야 되는데, 저 6명이 목표예요, 이번 달은. 예. 저는 에이펙 리더의 자격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다 같은 입장이에요, 지금.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그럼 2월 3 제대로 하려면, 돌아가서, 이 아쉬움이 있다. 그럼 1일부터 5일까지는 지난달 아쉬움을 가지면서 1일부터 5일 사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좀 새롭게 주어진 그런 월마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일부터 5일까지의 매출을 보면은 사업 진행하는 걸 보면은 그달 사업의 결과가 보인다라는 게 왜? 끝맺음이 제대로 해야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러면 지난달에 아쉬웠던 거를 털어야 되거든요, 먼저. 그럼 최대한 1일부터 5일 사이에 털어버려야 돼요. 지난달에 마무리 못했던 매출이라든가 못했던 것들을 1일, 5일 사이에 끝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지난달 건 이번 안에 끝내야 돼. 그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제가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5일까지는 나에게 새롭게 주어진 월 마감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부족했던 마감 매출을 하면서 전달 마감을 분석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확실한 마무리를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1막에는 전달 마감을 분석해야 돼. 지난달, 그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지난달 딱 끝난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난달 마감한 것들을 다시 쫙 본단 말이에요. 보다 보니까 미국 팀도 보고 한국 팀도 보고 쭉쭉 봤어. 보니까 눈에 이렇게 또 이렇게 놓친 것들이 좀 보이기 또 보이더라고. 어? 그래서 지난달 한 거 그거 마감 다 끝난 다음에 또 조직도 다 들여다보면요 보여요 이게. 어? 그래서 우리 이 홈페이지 잘 되어 있는 게 전달 거 볼 수 있잖아요. 마감이 끝난 다음에 보시면은 더 잘 보여요. 뭐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응? 그러면서 그 보면서 이번 지난달로 오토십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3분의 3으로 나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이번 달로, 지난달로 오토십이 기간이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어? 그런 것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이고, 또 전달 마감을 분석을 해야 돼. 하면서, 요때 누구누구 사장님 이렇게 요즘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누구 사장님 산하의 매니저가 너무 적네? 누구누구도 좀 아쉽네? 요번은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만이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전달 마감을 분석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좀 보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달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매듭 지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조직도를 좀 보시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조직도를 보시더라도, 항상 제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마이 오피스 들어가서, 맨 밑에 가면 스트럭처 어널시스, 그, 음, 그 분석하는 게 있어요. 그 분석하는 걸로 쭉 한번 전체를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1월부터 5일까지는 세 달에 대한, 이번 달에 대한 구상과 목표 설정, 이 구상이라는 게 목표 설정을 위한 거죠. 그 설정과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조직도도 새롭게 그리고, 조직도라는 거는 보통, 어, IMM인 분들은 자기 사상 전체 그리면 돼요. 근데 보통 조직도는요, IMM을 기점으로 해서 이 조직도를 그리시면 돼요. IMM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도를 그려서, 그려서 보면서, 그리고 뭐 스폰서하고 파트너와 상담도 하고, 그 마감 때 컨택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도 만나보고, 명단 작성도 다시 해야 돼. 이때 명단 작성은요, 어떤 명단 작성을 해야 됩니까? 이번 달에, 이번 달에 내가 집중 컨택할 사람들, 집중 컨택 리스트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20명을 뽑아야 돼요. 20명을. 왜? 20명 정도를 뽑아야 솔직히 한 2명 정도 실제 리크루팅이 됩니다. 2명 정도가. 어? 그래서 20명 정도 뽑아서 제가 그 지난번 교육에서 말씀드렸죠. 스톡북에 스톡북에 제가 그때 지난번 교육 때 말씀드린 이 스톡북 꼭 다 무장시키셔야 돼요, 파트너들.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스톡북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파트 사장님을 만나게 되면은 사장님 오늘 오실 때 스톡북도 갖고 오세요. 라고 해서 스톡북을 갖고 오게끔 해서 스톡북을 점검도 하시면서 스톡북에 이제 뒤에 리드 333 이게 무슨 명단이라고요? 가망 고객 명단이에요. 즉 리드 333이 프로스펙트, 가망 고객, 예상 고객 명단이 리드 333이에요. 이 스톡북의 맨 뒷부분에 있는. 음, 그러면 이 리드 333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본 프로필 얘기했죠. 여기 있는 거 우리가 조금 바꿀 거는 기본 프로필이라는 거는 이름, 나이, 관계, 직업, 지금 지역, 고객 지역, 분류. 6가지예요. 이름, 나이, 관계, 직업, 지역, 고객 분류. 6가지. 기본 프로필 요것만 좀 수정해 주세요. 요거는 지금 스톡북에서 우리 그룹하고 다른 거니까. 어쨌든 이 명단에서
명단에서 이번 달에 내가 집중적으로 좀 우선적으로 컨택할 사람들을 웬만하면 샤프로 이렇게 동글뱅이를 치세요. 그 명단이 집중 컨택 리스트예요. 저는 이렇게 동그라미 쳐요. 그 지난달에 했던 거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동그라미 친다고. 어? 이렇게 이제 명단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얘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팔로우, 좋아요, 요거는 팔로우업, 후속 조치 명단이라고. 그리고 앞에 꿈과 육규칙이라는 거는 멤버 명단. 이건 조직 내 명단이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항상 멤버 교육을 하라. 맨 앞에 있는 요 흐름으로 후속 조치를 하라는 얘기예요. 멤버든 후속 관리 고객이든 후속 조치 고객이든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 스톡북을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명단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 집중 컨텐츠 리스트도 그리고 여기서 좀 세분화시키면 내가 제품 전달을 우선적으로 할 사람과 사업 전달을 바로 할 사람과 그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바로 사업 전달 목적으로 컨택하는 고객이 있고요. 아니면 제품을 우선적으로 전달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리드 명단 보시면서 스폰서랑 상의해야 될 거는, 이분은 지금 내 제품으로 먼저 들어갈 거냐? 아니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먼저 들어갈 거냐? 제품 전달이 먼저냐? 사업 전달이 먼저냐? 저는 말씀드리면, 어, 사업 전달 위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업 전달 위주로 하면서 사업의 전달을 받을 타이밍이 아니라면 그냥 그때 와서 제품 전환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도 제품을 권할 때도요. 풀세트, 그러니까 가격팩을 우선적으로 우리 얘기하시면서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 오토십을 제한하는 거지 처음부터 오토십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룹에서는 지금 그룹에서 신규 후원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프로모션 걸어주고 있어요. 가족 풀세트를 하나 추천하면 액티바이즈 2통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룹에서. 이러한 지원 프로를 활용해서 액티바이즈를 하나의 판촉 제품으로 활용해가지고 가족팩 전달하라는 얘기예요. 실제 가족팩을 94만 5천 원에 구매하고 액티바이즈 2통을 더 받잖아요. 거기다 이제 하나 더 플러스해서 어떻게 합니까? 믹스병, 응? 이 믹스병 하나 더 끼워서 액티바이즈 두통과 이때 멘트를 어떻게 하셔야 되면 사장님 가족팩 구매하세요. 왜 그러면 이번 달에 저희 신규 이 후원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 프로모션이 걸려 있어서 제가 가족팩 하나 추천하면 액티바이즈 두통을 내가 받거든요. 내가 받으면 사장님 드릴게. 제가 그냥 드릴게. 서비스 할게. 그래서 거기다 제가 믹스병 하나 더 줄게.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하셔야 돼요. 응? 항상 그걸 구매하면 준다는 게 아니라, 사장님 잘 됐다. 사장님 이번 달 가족팩 구매해라. 어? 그러면 우리 그룹에서 지금 신규 후원 지원 후속 프로모션으로 액티브 2통을 준다. 내가 받으면 사장님 드릴게. 이런 식으로 멘트를 치는 거예요. 멘트를. 이게 멘트야, 멘트. 멘트라는 게 뭐 대본 같은 게 멘트잖아요. 멘트 치는 거예요. 그럼 실제 94만 5천 원으로 가족팩을 구매하고 액티브 2통을 받고 믹스병까지 받잖아요. PM에서 어떠한 프로모션에 비해서 가장 싸게 구매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가 백오백 하나 더 추가 구매시키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오백을 그리고 할 때도 사장님 백오백 하나 추가하세요. 가족팩의 좋은 점은요, 백오백을 택배비 안 붙이고 동시에 주문할 수 있어요. 어? 가족팩은 장바가 같이 담을 수가 있다고, 같이, 동시에. 그러면 94만 5천 원에도 백오백까지 구매하면 그러니까 만날 때 데모백을 보여줘야지. 이 데모백 구매하면요, 이 안에 이 매뉴얼 책도 들어있고요, 컵도 들어있고요, 스푼도 들어있고요. 여기서 액티바이즈가 41,360원? 맞나요?
액티바이저 41,360원인데 이것도 들어가 있다, 한 통이. 12,600원. 어? 41,360원인 걸 알고 있어요, 액티바이저? 그러면 걷어다, 이거.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은, 왜 이렇게 제가 이거를 권장하는 이유가, 어, 그렇게 해야 소비자한테도 가장 이익이 많고, 사업자한테도 수익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얼마 버는 거예요? 풀 보너스로 15만 6천 원 수당이 발생되잖아요. 여기는 돈 벌라고. 어? 돈 벌라고. 15만 6천 원, 어? 가족표 하나 전달하는데 소비자도 가장 싸게 주면서 윈윈이어야 되거든. 솔직히 액티바이저 두 통을 왜 프로모션, 그 판촉 제품을 활용하는 이유가 그 두 개를 안 주면요. 제일 싸진 않아. 어? 제일 싸지 않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어? 그 전에 87만 얼마일 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제일 싸지 않아요. 그래서 94만 5천 원에 대목배까지 구매시켜서 그러면 그분이 파워 칵테일 6박스와 리스토레트 6박스, 액티바이즈 6통이 생긴다고. 거의 믹스병과 대목배까지. 그러면 그분이 소비자든 사업자든 상관없이 일단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거야. 그게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족 전달부터 우선적으로 해라. 똑같아요. 우리 PM에 대한 정보도요, 사업에 대한 정보냐, 배품에 대한 정보냐. 사업 전달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하는 게 맞아요. 사업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타이밍이 아니다 싶으면 그럼 제품이라도 먹어라. 어? 건강 이러면 다 잃는 거다. 사업 떠나서 이 제품은 정말 당신이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 얘기할 때는. 제품 얘기할 때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PM 제품 먹으면 살고, 어? PM 제품 먹으면 살고, 안 먹으면 죽는다. 어? 음, 어?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세 달에 대한 구상과 목표 설정,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직도를 새롭게 그리고, 조직을 새롭게 그리고, 그리기 싫으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조직도에서 사진 찍으세요. 어? IM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도 새롭게 그리고, 스폰서랑 파트너랑 상담도 하고, 마감 때 컨택해서 뭐 만나려고 했던 사람도 만나고, 명단 작성 다시 해야 된다. 일막에. 이 명단 작성이라고 말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명단을 직접 컨택 리스트를 뽑으시라는 얘기예요. 또는 좀 세분화시켜서 제품 전달할 사람, 사업 전달할 사람, 이렇게 세분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막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여기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도, 제가 계획이란 무엇이냐라고 지금 올려놨잖아. 계획이란. 이걸 너무 좋아요. 사업에 있어서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어요. 다음 중 계획에 속하는 것은 1번,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2번, 1월 1일부터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3번, 1월 1일부터 영어 교재 A를 매일 아침 6시에 1시간씩 공부할 것이다. 1번이면 3번 중에 어떤 게 계획이에요? 3번이잖아요. 음, 그래, 계획이라는 거는 좋은 계획은 디데이에 눈을 떴을 때 내가 취해야 할 액션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가 계획이래요. 지금 여기 말하잖아요. 1월 1일부터 영어 교재 A를 매일 아침 6시에 1시간씩 공부할 것이다. 이게 바로 액션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면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언제 할 건데? 1월 1일부터 영어 공부를 할 것이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할 건데? 보세요, 여기서. 언제? 어떻게 할 건데?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게 계획이에요. 내가 바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태가 계획이라고. 계획.
지금.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세우고, 전략이라는 건 하나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전략.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서 제가, 이 명단 작성하고 나서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월중 컨택 계획을 세워서 언제, 언제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것도 스케줄에 넣어야 돼요. 스케줄링을 해야 돼요. 스케줄에 넣어주는 거, 스케줄링이라는 거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올리면 아까 잊었네. 그 월중 컨택 올리는 거. 출력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이어리 있어야 돼. 다이어리에 내가 이 사람은 언제, 이렇게 다 이렇게 메모가 돼 있어야 돼요. 어? 메모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응? 이런 1막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매달 1일 날 올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전달 사업을 좀 분석도 하고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이 있는지 설치하고 확실히 마무리할 게 항상 끝맺음을 해놓고 새롭게 내가 해야 될 세부적인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 계획들 지나서 명단 작성도 하고 주기도 새로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1막에 해야 돼요. 1막에. 제일 중요한 1막이 제일 중요한 뭐라고요? 구상 시간을 통해서 목표 설정. 이제 목표 설정부터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세 달 목표 선언 일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에요. 어? 내가 이번 달에, 내가 직급에 대한 목표는 무엇인지, 직급에 대한, 내가 이번 달에 승급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 아니면 이번 자기 직급의 유지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목표 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이번 달 승급을 하겠다. 이번 달 직급 유지를 하겠다. 유지를 하면서도 나는 유지를 하지만 파트너 사장님들의 어떤 승급을 돕겠다. 라든가 누구누구 파트너 사장님이 승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돕겠다라든가 그 목표에 대한 직급에 대한 목표 설정이 되어 있어야죠. 직급에 대한 목표 설정이 구체적인 목표라는 게 우리는 이 직급이라는 게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안에 다 숨어 있으니까. 내가 직급을 간다는 건 무슨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퍼스라인, 신규 후원 목표. 이거 개인적인 목표예요. 나만 열심히 하면 직급이라는 거는 팀워크로 만드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스폰서와 파트너와 내가 한 몸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게 결과물이 직급인 거지, 승급인 거지. 그런데 나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퍼스트라인의 신규 후원이에요. 신규 후원. 나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 어? 그래서 우리가 매달 월초에 이번 달에 퍼스트라인 신규 후원 목표 설정해야 돼요. 무조건 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월 평균 두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난달에 두 명 못하신 분 네 명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1월 달에 월 평균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명이 아니라 이번 달 세 명을 하든 네 명을 하든 지난달 못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냥 보여주기식에 이번 달 두 명 뭐 하겠습니다. 매달 퍼스트라인 후원 신규 후원 목표 두 명 적어놓고 안 한 사람이 태반이야. 응? 그런 목표에 대한 월마감이 되는데 이 마감이 끝나는 중에도 내 이번 달 신규 후원 목표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밖에 못했어. 끝까지 한 명 더 하려고 해야지. 그게 마감 정신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게 퍼스트라인의 신규 후원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 번째는 산하 누적 오토십 보유 회원 목표. 내 산하에 몇 명의 오토십 회원을 누적이에요. 누적 오토십 보유 회원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뭐 지난달에만 20명이었으면 이번 달은 25명까지 하겠다라든가. 뭐 그런 자기 산하의 오토십 개수가 중요해요. 그 오토십의 개수는 자기 멤버십 조직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안정성. 내 멤버십이 얼마나 어, 좀 안정성이 있냐 없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오토십 보유 회원의 숫자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음? 자기 산하에, 이건 거의 제가 지난달 거 쭉 봤거든요? 쭉 보면, 이건 애누리가 없더라고요. 오토십 숫자가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요, SM은 다 같더라고. SM. 어? 보세요, 한번. 이거 재밌어요. 오토십 숫자가 한 25명 정도까지 있는 사람들은 다 MM까지 갔더라고. MM까지는. 그리고 오토십 숫자가 50명 이상인 분들은 IMM을 다 유지했더라고. 그리고 100명 이상인 분들은 다 VP를 다 유지했고, 그런 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토십은 100개, 1차적인 마지노선이 100개예요. 100개. 100개 다음에 이제 한계선이 500개고요. 500개에서 1000개. 이 구간들이 있는데, 일단은 PM 사업을 시작했으면 오토십 보유회원 100개 만드는 게 중장기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응? 오토십 보유회원이 산하에 100개 정도 있으면요. VP 정도는 거의 다 유지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어, VP 유지 못 하더라고. 지금 한번 보세요. 데이터 정확하다니까? 제가 보니까. 나중에 보면요. 500개 이상인 분들은 PT 유지해요. PT 유지. PT. 응? 보면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래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더라. 어? 되더라. 예외적인 거 이거죠. 그 직급을 이렇게 처음 직급을 치고 갈 때 다른데 직급을 유지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급을 유지할 때. 산하 누적 오토제 보유회원에 대해서 항상 좀 민감하게 항상 개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내가 지금 왜 이 직급이 유지가 안 되지? 이 직급 왜 승급을 못 하지? 일단 오토제 보유회원부터 숫자를 늘려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토제 보유회원을 늘리는 방법은 오토십 회원 위주로 추천 활동하면요. 스폰서 활동하면 안 늘어요. 는 만큼 줄거든. 안 늘어.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업자의 숫자를 늘려야 오토십 보유회원 숫자가 늘어나더라. 어? 보통 사업자 한 명 늘면요. 오토십 10개 늘어요. 보통. 그러니까 결국 사업자 회원의 숫자를 늘려야 오토십 보유 회원의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십 숫자를 늘리겠다고 오토십 추천 열심히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안 늘어요. 안 늘어. 사업자 숫자를 늘려야 돼.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진행할 때 사업 전달 위주로 사업을 하라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원래 소비자 100명이 사업자 한 명이 더 낫다니까요. 어? 그리고 사업자 중에 리더가 몇 명이냐. 결국 이게, 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매출 목표잖아요. 매출 목표. 매출은 살붙이는 거죠. 사업자 숫자를 늘린다는 거는 멤버십 조직의 뼈대를 만드는 거고, 소비자는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매출은, 이 매출 성장률로 전달 대비 몇 프로 성장하겠다. 이런 목표. 이 네 가지 정도는 월 초에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월 초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좀 오늘 좀 열심히 좀 드린 거고,